안녕하세요. 경제의 흐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야, 그래서 이렇게 22년도가 지금 뭐 몇 시간 안 남았죠? 지금 7시간도 안 남았는데 이제 훌쩍 가버린다. 그래서 참 다사다난했던 다난이 굉장히 많았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뒤돌아보면은 지금 코로나에 대한 부분들은 뭐 안 끝났죠. 그리고 위중증에 대한 이슈가 계속 또 있습니다. 그리고 뭐 어찌됐거나 금년도는 금리에 대한 폭등, 이 후폭풍에 대해서 굉장히 호되게 지금 당했던, 힘들었던 한 해였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렇죠. 사실 이때 산타랠리를 기대했지만은, 그리고 지금 어느 정도 진징세를 보일 것 같았지만, 결국 금리는 결국 올리는 중이에요. 지금도 끝난 거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안심할 수 있는 타이밍이 아니다. 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에서 뭐 전망 어쩌고 저쩌고 쭉 얘기 나오는데 일단은 뭐 팩트가 그래요. 금리가 이렇게 높은데 올라갈 수 있겠느냐?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이슈다. 그리고 데이터를 보면은 어찌됐거나 지금 1년 빠지고 2년 연속 빠지는 경우는 거의 없었어요. 거의 역사적으로. 그리고 이제 글로벌적으로 이 증시를 또 챙겨야 될 또 책무가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 일단은 뭐 중국 코로나에 대한 부분들 이 변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전쟁이 컸죠 금년도. 예. 그래서 너무 많았어요. 러시아가 결국 우크라이나를 쳤는데 그때도 이제 얘기 많았죠. 절대 못 칠 것이다. 경제 보복으로 인해서 이 후폭풍으로 해서 견디지 못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보기 좋게 때렸고 지금도 죽이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전쟁에 대한 후폭풍 그리고 연결져서 이제 석유 또 이제 유가 지금 이 변동폭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지금 이제 유럽에서 이 상한제 시행하니까 또 맞불을 놨어요. 그래서 러시아에서 어떻게 끌어갈 것인지 그리고 이제 팔 데가 없으니까 자꾸 이제 중국하고 인도에 판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오늘 나온 대목이 이제 시진핑한테 이제 구애를 하는 거예요. 친애하는 시진핑, 나랑 같이 좀 놀아줘. 같이 좀 갑시다라고 하는데, 이제 중국이 러시아를 이제 손절하는, 이런 상황까지. 니네하고는 어울릴 수 없겠다. 대신 기름은 줘라. 기름은 받아가지고 잘 팔아줄게. 대신 싸게 도매로 끊어줘라. 이런 소리죠.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중국과 인도에 대한 부분들. 인도도 지금 기름은 사가고. 근데 밥은 같이 못 먹겠다. 이미지 안 좋아져. 그래서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고만고만하게 지금 오고 있는데 고만고만이다 보다는 많이 떨어졌죠. 바닥권에서 왔다 갔다리 하고 있는데 일단 내년은 개묘년 지금 토끼처럼 깡총깡총 뛰어서 고점을 뚫어가기를 그리고 지금 금년도 지금 애청해주신 지금 청취자분들께 상당히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일단 내년을 준비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오늘 또 이제 개인별로 가족별로 계획을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쭉 이제 적어봤는데 그리고 가족 간에 공유도 해봤는데 좋은 거죠 이게. 그래서 금년도에 대한 성과는 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끌어갈 것인지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것은 학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책, 신문 이것만큼 좋은 건 없어요. 그래서 개인마다 지금 타고난 역량은 다를 수가 있는데 이거를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것은 결국은 배우는 것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지금 이거를 새겨 두셔야 된다. 투자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찍어줘, 뭐 좀 해줘, 이게 아닙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이걸 책임져 주나요? 아니더라는 거예요. 본인이 공부를 해보고 맞다라는 판단이 섰을 때 들어가 주는 것이다. 라는 부분들. 그래서 금리가 뭔지, 인플레가 뭔지, 인덱스 펀드가 뭔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도 지금 길 가다가 쭉 보시면은 줄이 길게 서 있는 데가 있어요. 어디죠? 붕어빵 장사인가요? 붕어빵 비싸서 요즘 장사 안 되는 것 같은데 로또죠. 로또도 지금 되면은 결국은 이걸 잘 굴려야 되는데 못 굴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99%가 로또 돼가지고 뭐 가정 파괴되고 이혼하고 뭐 그 돈으로 결국은
더 탕진하고 마약하고 이렇게 나쁜 길로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 준비가 안 됐기 때문이죠. 결국 준비된 자가 기회를 잡는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돈도 마찬가지예요. 나한테 만약에 지금 시골에 땅이 있는데 길이 뚫렸어. 돈이 지금 수십억이 생겼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그 돈 가지고 어떻게 굴릴 건데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술 마시고 뭐하고 하면서 인생을 끝내버리는 경우가 허다하다. 또 재벌집 아들, 재벌집 막내 아들, 특히 뭐 리디하고 얘기 아닙니다. 그래서 최근에 지금 히트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재벌가 중에서도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죠. 그래서 결국은 돈에 대한 공부, 학습, 멘탈, 정신관리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그런 것들을 갖춰놨을 때 어떤 돈이 와도 그 돈 가지고 잘 지키고 잘 굴리고 안정적으로 갈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로망 버핏 형님처럼 그렇기 때문에 계획을 잘 세우시고 내년은 발전적으로 가야 되겠죠. 증시도 발전적으로 올라가 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잘 준비해서 지금 내년에 부자 되시고 목표도 이루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슈의 중심은 뭐 러시아 아니겠습니까? 300일을 넘겼어요 벌써. 야 지금 그렇죠. 연초에 이제 터지고 막 지금 뭐 도망가다가 잡혀오고 징집당하고 이런 이슈가 있는데 지금 이제 거의 1년을 향해 가고 있고 러시아 같은 경우도 장성들이 많이 죽었죠. 우크라이나에 이제 스나이퍼가 많이 모여가지고 이런 대목인데 그래서 러시아군 손실 회복에 최소 5년이나 걸린다라는 거예요. 우크라이나는 뭐 말할 것도 없겠죠. 징집 피해에 달아난 우크라이나 남성 지금 12,000명 이런 대목이고 그리고 지금 보니까 크림반도 쪽에 우크라이나 애들이 이제 캠프 같은 걸 갔어요. 그런데 전쟁이 터진 거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이제 떨어져 있는 건데 너무나도 지금 뭐 이산가족 비슷하게 가슴 아프지 않습니까? 애들이 지금 거기 억류돼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애들을 구해 와야 되는데 가지도 못하고 교환도 못하고 야 우리는 또 이제 동족 상잔의 비극을 겪고 있는 민족 아니겠습니까? 이산가족 상봉도 이젠 안 해요. 그리고 이제 너무 이제 고령화돼 가지고 거동조차 힘든. 그러면 비대면으로라도 좀 하자라고 하는데 북에서 안 해주는데 지금 이 자식을 가지신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얼마나 가슴이 미어지겠습니까? 그래서 빨리 끝나야 되는데 이거는 지금 어떻게 멈추냐?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왜 이런 전쟁에 대한 아픔이 있을까? 결국은 미리미리 대응을 하고 가지 않으면은 남의 얘기가 아닐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정신을 차려야 될 것이다. 지금 이런 얘기고요. 러시아 전쟁 끝내기를 모두가 염원하고 기도해야 된다. 요거밖에 없죠. 이런 이슈들. 그리고 지금 제약바이오 관련해서 제넥신이 지고 알테오젠이 뜨고 그리고 코로나 백신 치료제는 내려가고 또 이제 리보세라립에 대한 부분은 기대감이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이슈를 가지고 있는데 뭐 코로나가 사실 끝난 건 아니죠. 근데 폭발적으로 못 올라가는 거는 뭐 현실이다라는 부분이고 그리고 앞으로의 팬데믹을 대비해야 된다 이런 대목이죠. 그래서 지금 일단 H7B 지금 리보세라립에 대한 기대감 이제 승인에 대한 이슈를 가지고 있다. 지금 이런 대목이에요. H7B 5년 전만 해도 30위권에는 없었다. 근데 이게 지금 위암 이슈로다가 막 튀어 올랐죠. 그래서 일단 에스모에서 지금 보여준 만큼 이 이슈를 가지고 내년도에는 좀 도약을 해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간암에 대한 1차 치료제 이슈를 가지고 있다.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